잠깐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소서 세 번째 문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귀하고 귀한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고, 야, 자소서 충분히 이렇게 쓰면 합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요, 여러분 뭐 1번, 2번 이 문항 설명할 때 사실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 3번 문항의 핵심은 뭘까요, 그럼? 바로 배려, 또 나눔, 협력, 또 갈등, 관리, 요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알겠죠?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딱 찍어서 한 개에서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뭐 글의 구조 양식은 당연히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양식이겠죠? 이거는 1번, 2번 어떻게 쓸지 설명할 때 많이 설명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3번 문항 한번 읽어줘 볼까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3번 문항은 사실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3번 문제의 포인트 뭐냐 하면은 인간성이야. 인간성. 그 대학교 들어가면 개별 과제가 많은 게 아니라 팀별 과제, 또 화합해서 연구하고 뭔가 발표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얘가 잘 할 수 있을까? 얘가 농땡이를 치지 않고,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누가 돌아가셨네, 아프네, 결혼 기념일이네, 막 등등등등 이러면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게 바로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3번은 사교성.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알겠죠? 인간성. 요거 중심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솔직하게.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사실 3번은 쓰기가 쉬워요. 3번은. 그래도 3번 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줄.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하죠. 첫 줄에 뭘 써야 하냐 하면은 요거 쓰면 좋아요. 추천해줄게. 이거는 따로 양식을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3번은 사실 솔직하게만 잘 쓰면 되니까. 그런데 첫 줄에 뭘 쓰면 좋냐면 자기 소신, 마인드. 명언은 뭐 1번, 2번에서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명언을 하기에는 조금 좀 그래요. 그쵸? 또 쓰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소신, 마인드를 딱 써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알겠죠? 저는 뭐 갈등, 배려, 나눔, 뭐 협력, 뭐 기타 등등등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저는 뭐 나눔이라는 가치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죠. 네 개 중에 한두 개를 딱 골라서. 포인트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뭘 써죠?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땡땡땡땡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써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3번은 쉽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동아리 활동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 그 중에서 학교 내에서 활동, 그 중에서 수상을 해야 돼. 이건요 여러분 동아리밖에 없어요. 동아리가 상 타는 거 외에는 진짜 쓸 게 없어요. 여러분 외부에 나가서 무슨 상 탔다, 어디에 나가서 무슨 상을 탔다, 이런 건 사실 쓰면 안 돼요. 규칙상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썼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대학이 있고 그냥 교수 재량으로 넘어가는 대학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안전빵으로 가야 되니까 동아리를 써야 돼요. 동아리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동아리 활동을 안 했어 그러면 진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많지 않아요. 봉사한 거, 또 동아리 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학교 임원, 이런 거, 반장, 부반장, 회장,
뭐 선도부, 기타 등등등 이런 거 요거밖에 없어요 쓸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서 쇼부를 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2들은 자기의 특성과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빨리 활동을 하세요. 하나라도 좋아요. 하나라도. 어차피 그것만 잡고 쓰면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어중문학과 간 학생이에요 사실. 이제 이 학생을 이제 자소서를 써준 적이 있거든요. 중어중문학과를 갔는데 야, 축구 동아리를 들었네. 3년 내내 쓸 말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국 지원했어요. 중국 여행 간 거를.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 붙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저처럼 지어내거나 이러지 말고요. 정말로 다행히 정말 다행히 붙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 친구 붙었어요. 자, 그런데 좀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외부 활동이었고 또 사실 가지도 않는 거 같다고 하면서 사실 거짓말을 썼단 말이에요. 살짝 좀 거짓말이 많았죠. 어쨌든 붙었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을 자기 과나 자기 진로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반드시 해라 라는 거죠. 그래야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쓸 말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번 세 번째 줄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구체적 사례가 들어가야 돼. 사례가. 뭔 소리냐면 동아리나 학교 임원에서 무슨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벽에 막혔어. 그래서 실패했어. 안 됐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벽에 막힌 게 없네? 완벽했어. 갈등이 없었네?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상상력을 쥐어짜세요. 알겠죠?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우리 친구들이 성격이 되게 좋아. 그래서 생각보다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딱히 이야기거리가 없어. 그냥 무난하게 잘했어요. 이러면 안 돼.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지어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뭘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우리는 학급 회의 열었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얻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께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됐어. 딱 된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 기간에 이러한 것을 얻었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학교에 가서 블라블라블라블라를 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알겠죠? 3번은 되게 뻔해요. 3번은 글의 구조가 누가 써도 뻔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3번 쉽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1, 2번에서 모든 쇼업을 다 치니까. 자, 그래서 글의 구조 종합을 한다면 1번, 그렇죠? 저는 무슨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알겠죠? 그래서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줄 됐죠? 2번 활동 내역.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나는 무슨 활동했던 거 적는 거요. 3번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데는 앞머리에 크게 딱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요 그런데는 반드시 적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번 강의, 이 마지막 자소서 강의 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줄게요.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꼭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있었고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글씨 개판이지만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다 잘 보이죠? 자, 4번 그래서 나는 보이죠? 그래서 나는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가야 돼. 주도적으로 혹은 앞장서서. 굉장히 좋죠. 앞장서서.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쳐다보기만 했어. 그리고 마음으로만 함께 했어. 이렇게라도 했더라도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알겠죠?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대학교 올라가서 조별 과제를 주도적으로 한다. 그거를 포인트를 두는 거죠. 잘 알겠죠? 그래서 땡땡땡을 했다. 자, 보이죠? 자, 5번 결국 무슨 결과가 나왔다. 3번 진짜 쉽죠? 자, 마지막 6번 별거 없어요. 3번은 뭘까요?
결국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뚱뚱뚱뚱을 깨닫게 되었고. 됐죠?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에 포인트 뭘까요?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글을 쓸 때는 이 시에도 수미상관법이 있죠. 수미상관법. 앞뒤를 똑같이 한다는 거죠. 3번을 앞뒤를 똑같이 하면 굉장히 글이 고급져 보여요. 뭔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을 한번 딱 써주는 거죠. 뭘 깨닫게 되었고, 뭐 나눔이라는, 혹은 배려라는, 혹은 갈등의 뭐 관리? 이런 거 우리 한두 개 쓰기로 했잖아요. 그쵸? 처음에 보이죠? 이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을 비슷한 구조로 가주는 거죠. 이러면은 굉장히 글이 고급져 보인다. 이건 센스죠? 알겠죠, 여러분들? 3번 되게 쉽죠? 자, 3번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여러분 큰 무리가 안 됩니다. 이 다음번 강의 또 이어질 텐데요. 이 자소서 여태까지 1번, 2번, 3번을 다 썼어요. 그러면 4번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4번은요.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잘 듣고요. 1, 2, 3번 다 쓴 다음에 4번에 맞춰서 글을 한 번 더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바로 4번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